개와 늑대와 구분이 안 되는 혼돈의 시간은 가고 JMS 확실한 팩트가 드러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명석 총재에게 받은 선물 사진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JMS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가 공공의 알 권리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다큐라고 해서 어리석은 대중들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절대 다큐가 아닌 이유와 2023년 3월 넷플릭스의 JMS 방송 이후 달라진 JMS 내부의 어떤 상황 스탠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보여드린 뿌리솔에 관한 뿌리솔에 얽힌 그런 제 사연도 넣었습니다. 그동안 정명석 총재의 혐의 내용에 대해 우리 JMS 내부에서는 거의 무대응에 가깝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송 이후에 이제 피해 사실을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이제 JMS 내부에서도 쓰게 하여서 취합하고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안티 JMS에 세뇌되지 않고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시는 합리적인 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시라면 JMS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영상을 보지도 않고 악평 방송과 이탈자들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저는 허용합니다만 도를 넘은 악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3월은 JMS에 대한 허위 보도와 욕하기로 대한민국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려진 내가 신이다 JMS 편의 모든 영상과 자막과 멘트는 정 총재가 자신을 신으로 세뇌시켜 이단 사이비 교주로서 그 권위와 그 힘으로 성폭력과 성추행을 자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묘사하기 위해 조작 편집되었습니다. 심지어 김도영은 정 총재가 1만 명의 여신도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만들려는 섹스충이라고 주장했으며 따르는 신도들은 그러한 생마에게 세뇌되어 이성을 잃고 돈과 몸을 바치면서 강간, 임신, 낙태가 공연하게 이루어지지만 아주 은밀하게 자양되어져서 숨겨졌다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방송은 이러한 안티 JMS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악의적인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누구나 정 총재와 그 신도들을 성도착증에 걸린 사이비 교주와 그에게 세뇌되어 멍청하게 맹신하는 추종자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버러지나 병균으로 치부함으로써 함부로 욕하고 무시하고 직장과 사회생활까지도 하면 안 되는 정신 이상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뇌된 것은 저와 JMS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으려 하는 바로 당신이 JMS 이탈자들과 그리고 안티 JMS 김도형의 말과 조작된 방송과 편파적인 언론에 세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히틀러와 괴벨스와 같은 선동하는 세력인 안티 JMS와 언론에 의해 노란하고 농락당했다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세뇌되신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겠지만 말입니다. 언론이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나 제작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의견을 묻는 것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과 언론들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들마저도 JMS의 기사를 또 방송을 낼 때는 JMS의 반론을 실어주기는커녕 JMS에 대한 악평만을 열을 올리며 쏟아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그것을 제작한 MBC였죠. 다큐라면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 JMS 편은 지나치게 한쪽의 의견만 과장하고 강조하고 사실을 교묘하게 재구성하여 다른 이야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다큐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는 되어야 사이비로 보이지 않겠어? 이 정도가 돼야 음란 집단이라고 보이지.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현실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이 많으니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사이비 판타지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나는 신다는 실존 인물과 일부 상황을 가져와서 제작진의 입맛에 맞게 JMS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맛에만 맞춰서 만든 판타지라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재현되고 편집된 영상들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권과 언론 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연출이 아주 풀풀 그 냄새가 납니다. 엉터리 영상이지만 이슈가 될 것 같고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 내가 신이다에 대한 방영을 결정한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예, 넷플릭스는 현재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회사로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등의 콘텐츠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미국의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입니다. 설립 초기인 1997년 인터넷을 통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기, DVD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기반을 엄청나게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던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 넷플릭스에서만 독점으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매년 3천억 원의 판권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디즈니와 단독 판권 계약을 체결해 몸집을 크게 불렸습니다.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각인된 것은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성공시키면서 넷플릭스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매체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넷플릭스를 즐기는 소비층이 엄청나게 불어난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MBC에서 제작하여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배급한 나는 신이다 JMS 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와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JMS 관련 모든 영상은 정충제의 성폭력, 성추행,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제작되었고 녹취는 조작되고 과장되고 각색된 것임을 앞선 여러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이플의 녹취를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쌌어. 50번, 난 50번 싼 거, 50번을 싼 것 같아 하는 그런 녹취가 있었죠. 이것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수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50번은 싼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고, 또, 들리기는 꼭 껴안아줘. 영원히 따를 거야 해. 하는 말 사이사이에 성관계 연습 메이플이 신음소리 추가됐는데요. 자막에는 또 들리는 것조차도 쓰지 않고 주님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해 라고 적어놓아 성관계 중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연출을 했으며 각색을 했으며 또 자막에서는 나 여기 또 만져봐 조금 커졌나 라고 내보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연상케 했으나 실제는 전혀 다른 말인 약수터 잎사귀 한 장 없다 였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정총재의 음성이 불분명한 것을 내보내서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수정이 히프구다는 월명동 가이드 중 정총재가 직접 가이드를 했습니다. 돌조경 여인상을 보고 서양인들은 히프가 큰데 이제 옆에 있던 메이플도 서양 외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메이플도 외국인이니까 수정이도 히프구다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수정이 히프를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각색을 했고 또 다른 사람 만지지 못하게 해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는 실제 음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거 만지지 마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라고 만지지 말라는 것이 메이플의 거시기가 아니라 조각상의 얇은 부분 즉 손가락 같은 가는 부분은 부서지기 쉬우니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이플은 성피해가 녹음되었다는 그 핸드폰을 팔아서 원본이 없다고 합니다.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으나 원본이 아니고 조작 가능성이 높게 배제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성피해를 입었다면 원본이 녹음된 휴대폰을 반드시 제출해서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MBC가 맥락을 자르고 붙이고 앞뒤로 바꾸고 조작을 거듭해서 판타지 드라마를 다큐라고 네이밍해서 세계 관객들에게 뿌려 호객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이렇게 조금만 보아도 MBC와 넷플릭스가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명석 총재의 평상시 소곤거리는 말소리나 불분명하게 들리는 육성과 잠긴 목소리 등을 골라 악마의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여자들의 모습을 연출하여 보여주고 검은 브레이지어 선물을 했다고 강조하며 착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자에게 제안하도록 시키고 정총재 이미지 닮은 남자를 등장시켜서 실제 강간이 이루어진 것처럼 쇼를 하고 20년도 넘은 사진과 동영상을 여자들과 있는 것만 짜깁기 하여 다큐라고 하는 허울을 씌워 내보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누구나 JMS 회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추악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되게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얼굴을 공개하며 JMS의 진실을 알리는 유튜버에게도 너도 당했냐? 그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코는 주먹코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정충재에게 택함을 받지 못해 다행이라느니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느니 병신같이 헌금을 갈취한 곳에 있다느니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인권 말살, 인격 모독, 외모 비하적인 사이버 폭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JMS가 아니라 무고한 지도자와 JMS를 모함하여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MBC와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짜깁기, 조작, 악마의 편집으로 사이비 방송, 범죄 방송을 내보내 천공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JMS 회원도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중세도 아닌 21세기에 이게 무슨 마녀 사냥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거짓 보도와 방송은 JMS 모두 회원들의 인격과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므로 인격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지금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회원들을 가르치고 다독이고 있지만 이번만은 JMS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넷플릭스와 MBC, PD수첩과 SBS 그것은 알고 싶다 등의 악의적인 방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많은 JMS 회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써서 보내고 있고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1999년이나 2007년 그리고 2022년 또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도 악평과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흥분해서 악평자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염려하신 듯 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후 가짜를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악평이나 거짓이 더 판치니 저 같은 JMS 유튜버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말씀 첫 번째 잠언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모두 희종 나무같이 귀한 자들이니 저마다 자기를 점검하여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드러낼 것은 나무 뿌리같이 드러내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작품나무 같이 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잠언이 제게 특별히 들린 이유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JMS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정 총재에게 직접 하소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2020년 초에 월명동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을 받고 하얀 돌로 단장까지 멋지게 해놓은 아주 인기 있는 아주 눈에 띄는 소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엄청난 환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정총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선물인 것 같다고. 자, 그런데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자 야 너는 뭐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키도 뭐 큰 거 같지도 않고
정총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겠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해서 제가 2020년 23년 3월 12일 영상에서 나도 정총재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 희귀종 대걸작 소나무 뿌리솔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선물 영상을 남긴 후 7일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잠언 말씀으로 보내주신 것이니 이제 제가 저만의 착각은 아니지요. 이 잠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는 JMS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으나 정명석 총재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을 올리는 방면으로만 이용되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JMS 내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는 채 정총재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채널이다 보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JMS 내부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분들은 저를 좀 멀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제는 JMS의 공식 유튜브뿐만 아니라 놀러와 김원희, 막차타, 시원한 아침, 부산 섭리 등등 많은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정총재의 무고함과 억울함과 방송의 조작성과 허위성 등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은 끝나갑니다. 황혼 무렵 저 언덕 넘어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다가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힘들던 혼돈의 때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확실한 진실과 팩트가 드러난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가 관영하여 때가 차면 지체치 않으시고 단호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팩트가 드러났을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